자동차 보험 노 프로그램. 삼성 애니카 대비 평균 15.8% 할인된 보험료에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애니카 다이렉트에서 확인해보는 걸로. 이철이의 이쑤시개. 이철이의 이쑤시개 시즌2 10번째입니다.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김윤철 교수님. 네. 건강은 여전히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아니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신학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좀 버겁죠. 예. 몸이 이제 기몸살을 하는구나. 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감기 때문에 힘들고. 못 하고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힘들죠. 네. 감기는 안 들으셨어요? 감기는 이제 들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것 같아? 네. 요새 감기 유행이요. 내가 감기 좀 걸려가지고. 목감기 걸려가지고. 네. 갑자기 끼어드는 목소리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여간 감기 걸리지 말고 약을 미리 먹고. 예. 네. 서양호 실장. 예, 반갑습니다. 서양호입니다. 오늘 씩씩한데? 아, 예. 뭐 좋은 일 있어요? 아, 뭐 좋은 일보다도 하여튼. 지난번에 뭐 꼬신다든지 잘 됐구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 주말에 이태원의 블루스퀘어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봤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누구랑 봤냐고? 잘 아는 후배하고 같이 봤습니다. 남자, 여자? 아, 남자입니다. 자. 저 사람도 안 나와. 웃는 거 봐. 아니, 그 오페라 유령을 남자끼리 보기도 해요? 아, 그럼요. 이렇게 좀 사은품을 받은 거라서 빨리 넘어가시죠. 아, 그래요? 예. 다음 주 제가 조사해서 누군지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좀 본인은 전혀 모르실 텐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래의 국방부 장관. 제가 염원하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1호입니다. 1호. 제가 볼 때. 가능성 1호인데요. 김종대입니다. 김종대. 김종배가 아니고요. 김종대입니다.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참여정부 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래? 예. 같이 있었어요? 아, 부서는 틀리고 NSC에 계셨죠? 아니 NSC 그 옆에 국방보좌관실. 국방보좌관실에 계셨고. 아 진짜 청와대 계셨어요? 아니, 뭐야. 이 양반들. 인사수석실 있었고, 달랐어요?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있었는데. 어서 봤다 싶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예. 저는 몇 번 모셔서 우리 내부 공부 모임에서 예. 북한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야말로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국방 전문가, 안보 전문가. 제가 얼마 전에 연구 프로젝트 하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뭐 인터뷰 하신 내용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준원 시절에 달았죠? 국방정책.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 설계를 할 때 그거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주 안 달았대요? 네, 그건 뭐 논문 글이 아니고 논문글이 오늘 아니고. 공식적인 양해를 구해. 나중에 그래 뒤탈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요. 책이 아니라 인터뷰를. 아 예. 아니 뭐 저는 다 퍼주니까 제 블로그 오십시오. 무료로 다 뿌렸습니다. 근데 기껏도 인용하면서 김종배 이렇게 인용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프레시안의 박인규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감기라서 그러신지 좀. 저는 사실은 여기 나오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거 뭐 격려차 나왔는데 갑자기 끌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 뭐 방송은 이미 시작된 것도 몰랐네요, 저는. 죄송합니다. 방송 뭐 옛날에 오래 하셨잖아요. 옛날에 뭐 한 KBS에서 한 3년 반 했었는데.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집중 인터뷰. 한 5년이 돼가지고. 기억납니다. 뭐 기억나. 아사암사합니다. 네. 신인의 마음으로 잘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대선 전에는 뭐 대선 승리도 기원하면서 여기 한 서너 번 왔던 것 그렇죠. 같은데. 자주 오셨죠. 끝나고 나서는 뭐 저도 멘붕이어가지고 발길을 멈추다가 올해 대선 10번째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격려차 뭐 좀 여러 번 위로하려고 왔었는데 그냥 끌려 들어온 겁니다 지금. 네, 하여간 뭐 반갑고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환절기 감기가 요즘
독하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자, 이 팟캐스트 저희 이철의 이쑤시개 때문에 이 끊어진 소식을 읽는 사람도 있고 뭐 아주 훈훈한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왜 최익 한신대 교수 많이 혼났잖아요. 아, 뭐 야단을 치더라고. 초대 손님이 막 고정을 막 야단을 쳐. 한신대 교수 출연하셨는데 재밌었어요, 그죠? 네.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네, 갖고 다니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그 최 교수하고 형하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후배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최익 교수님 듣고 계시죠? 연락하랍니다. 이분 이름이 김태희 씨라네요. 연락 꼭 하셔서 오래간만에 회포를 푸시고요. 지난 일주일 전에는 재즈리 77이라는 분이 아마 이제 여기 77 이렇게 쓰시면 77년생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77학번 내지는 그죠? 이러는 거죠. 분이 대선 결과에서 실망해 최근까지도 멘붕이었는데 상대방을 제압하는 제 목소리가 그리워서 이쑤시개를 처음부터 듣고 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꼭 그런 것만 뽑아서 소개를 해. 아니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보면 다 칭찬이지 그게 무슨 형 칭찬이에요. 그런가요? 아니, 50대 후반이시라 그러니까 아마 77학번이신 것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저희보다 한참 선배님이시군요. 이번에 뒤늦게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시고요.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호소하시는데 우리 대표님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먹먹한 게 아니라 깝깝합니다. 그래도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5년 금방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프레시안 가입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만 프레시안 가입은 프레시안이라는 제호 오른쪽 하단에 프레시안 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너를 누르시면 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은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 동안 프레시안을 후원해 주시기로 한 분이 21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인규 대표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대표님 읽어주시죠. 프레시안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그 프레시앙이란 걸 시작한 지가 2007년 12월인데 아직도 좀 몇 가지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덕택에 프레시안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1분 이름을 제가 한 분 한 분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연희님, 구민회님, 권강주님, 김군보님, 김성미님, 김양준님, 김은경님, 김이연님, 김종민님. 계속 김김 그러니까 좀 헷갈리네요. 문현아님, 박양희님, 박요한님, 신동숙님, 옥정민님, 이응랑님, 임경숙님, 전송환님, 전현정님, 정은호님, 정호영님, 황성애님 이렇게 21분인데 이렇게 연세 들어보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하십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방송 끝까지 하고 가실래요? 아니면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밖에서 그냥 방청자로 있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하여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장이 이렇게 종업원들 지켜보면 일이 잘 안 돼. 센스 있으세요? 또 종업원으로 규정을 하는데 특히 연구식을 이렇게 직업란에 요새 그 프레시안 팟캐스터로 그래? 있어 보이더라고. 좋습니다. 자, 오늘 빨리 좀 뉴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얘기해 보고요. 당대 최고의 국방 전문가께서 오셨으니까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 또 국방하면 또 이 국정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여쭤봤더니 원세훈 원장한테 좀 쌓인 것도 있다고 하니까 시원하게 한번 좀 가보죠. 그 황철주란 양반 있잖아요. 어때요? 이게 무슨 또 이분이 누구예요? 황철주 이 양반이 벤처기업회 공동회장이고 성공한 중소기업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네 번째 어이없는 자살골의 주인공이 돼서 이게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장 후보자였는데. 예, 중소기업청이 야당에서 중소기업 부로 승격하자고 할 정도로. 차관이면 청장이 인사청문회도 없는데 왜 사퇴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양반이 보니까 자기가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가져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주식을 그 고위공직자들에게 주식 백지신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가족 등 이해관계자 전체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하는 제도이며 신탁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걸 몰라서 이분은 주식 팔면 회사가 공중 분해된다고 해서 중소기업 청장직을 다시 후보직을 사임한 건가요? 반려한 거라 그러나 사퇴한 건가? 그래서 보면 뭐 이게 무슨 뭐 프로 축구 리그에서 이게 뚝방 축구 동네 축구만도 못하는 이런 참 어이없는 플레이가 계속 나오는데 당신이 참 어이없게 설명한다.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라. 아니 아까 뭐 왜 사퇴한겨? 주식이 아까우니까 이제 이 사람이 몰랐던 거지. 아니 이게 벤처에서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을까봐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 청장을 하려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은 백지신탁을 하던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청와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팔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회사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넘기는 거랑 예.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서 그냥 사퇴해버렸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 뭐냐면 얘기를 해? 근데 이게 박통과 그 아이들이 청와대 아이들이 고지를 잘못한 문제인지 아니 당신도 저 소실도 과거에 인사수석실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당연히 알려주죠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본인의 됐어요? 거치와 관련된 중요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줘요. 근데 이건 안 알려준 거야? 아니면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건지 아니면 이 양반이 그 난독증이나 뭐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걸 둘 수도 중에 있고 하나인데 뭐 저 중소기업 청장 그래도 내가 그까입니다. 뭐 이것까지 한번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깊은 뜻이. 아니, 원래 비즈니스맨들은 깊어요 속이. 아니 그럼 국민들은 뭐야?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사업할 때 잘 되겠네? 그건 모를 일이죠 이제. 아니 박 대통령의 신임이 한번 확인됐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재산도 지키고 백도 과시하고 아니 본인은 그렇게 위상을 높였을 아까 설렁한 농담이 이번에 이걸로 반가이가 됐어. 아니 벤치 사업까지 확장을 하려고. 벌써 이게 박근혜 박근혜 얘기 되는데? 그건 뭐 충분히 일리가 있죠. 자기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이없는 자살골이 벌써 네 번째인데.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이 이해력이 떨어진 아니면 저런 사심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한 건지 이 개인의 황철주 이 사람의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사 담당자인 청와대와 그 담당자들의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실 경험에 견줘봤을 때는 어때요? 누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청와대의 100% 잘못이죠. 있을 수 없기는 뭐 있을 수 없어. 가끔 있었긴 했는데 전효석 건 때 실수해가지고 망가졌잖아. 저희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거 벌써 네 번째. 이게 작은 건이잖아. 그때는 큰 건이었어. 정말. 아니 이게 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직 인수위원 사퇴. 그리고 벌써 네 번째 아닙니까? 이게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이게 제가 보기엔 뭐 박통께서 이게 애들 군기를 잘못 잡았던가 아니면 뭐 이게 무슨 의도된 게 아니고 이렇게 국민을 뭘로 보고 진짜.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자꾸 이제 박통이나 그쪽에 책임을 몰고 싶은 거 아니야? 지난번에 그 교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는 인사권자의 잘못이죠.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확인하고 상의했어야 하는데. 좋은데 좋다 그래. 좋으면 예를 들면 황철주란 양반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퇴하는 게 맞아요. 그걸 해결되는데 만약에 규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자가 제대로 노티스를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그 담당자는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청와대는 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 이게 문책 인사가 있겠네요? 최근에 그 박 대통령께서 보여준 그 소신 있는 행보를 보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 네. 이거 없이 넘어간다? 4번 자살골인데 한 번도 그런 책임 묻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다른 분들은 검증의 문제였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검증도 아니고 검증 이전에 규정이 이러이러합니다는 안 알려준 거 아니야? 뭐, 그나물에 그 밥이고 도친 개친인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뭐 결정적인 인사 담당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문책 인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담당 실무자 하나 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소득 2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무슨 아프리카 정치만 책임 정치하는 게 아니라 우간다도 아니고 말이야. 행정도 책임 행정을 해야죠. 이건 신상 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은
징계하고. 이전 정부 때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 그러면 저희는 더 심했죠, 도덕적으로. 하고, 예. 음주운전만 해도.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사를 발탁했을 때 네. 이제 이런 좀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이래서 도의적인 사퇴를 많이 했죠. 도의적인 사퇴. 그러니까 행정관들도 책임지고 사퇴한 적이 있어요?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행정관급은 사실 아니고 전현숙 저 헌재소장권 났을 때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 행정관급은 아니고 비서관급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그 일신상의 이유로 그 부처로 복귀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질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인격이나 이 사회적 위상 때문에 밝히지 못할 정치권에서 간 사람들. 정치권에 간 사람도 그 당시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지만 이미 내용적으로 경질이 되어서 옷을 벗은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 이거.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 큰데 그럼 이 실무자가 옷 벗어요 안 벗어요? 일단 조중동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잘근잘근 3대까지 들쳐서 씹은 다음에 다시는 이 그 삼청동 부근에 발도 못 붙이게 바로 보내버리죠. 본인 못 견디고. 당연히 이거는 제가 인사 조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네. 조중동 때문에. 아니죠. 그리고 이런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 국가를 책임지는 그 자세로서 제가 보기엔 진짜 문제가 있는 자세죠. 국민을 바보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별 인사검증 시스템과 역량 또 그게 잘못됐을 때 이제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가 재밌는 주제가 또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 이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잖아. 그 치기하면 쪽팔리는 얘기 아니야. 이게 좀 그쪽을 누가 산다고 그 뭐 쪽을 팔니까. 아니 대통령이 하여튼 충분히 인사 담당자나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서 뭐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니까. 아, 이거 오단가 보다 하고 진행하다 또 무리가 생기고. 아니, 그러니까 쪽지를 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당사자한테 가서 규정이 이만저만 합니다. 혹시 200까지 요즘 안 쓰나? 그거? 그 쓰는데 이제 그분께서 높으신 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했겠죠. 미래 실무자들이야. 하여간 그쪽으로 자꾸 가고 싶네. 화나잖아요. 택시 탔더니 택시 아저씨가 욕을 내릴 때까지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진짜 이런 규정을 몰라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코미디도 아니고 웃긴 놈들 아니냐고.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 믿고 어떻게 나라를 막기 위해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이놈들 하는 짓거리 보면 가당치 않은 놈이라고 택시 아저씨가 하여튼 저한테 막 여의도에서 택시 탔다는 이유만으로 니놈들이랑 니놈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면서 막 아이고야. 진짜. 거기서 또 북핵 문제가 나옵니까 그래? 저도 예전에 여의도에서 택시 탔다가 북핵 그때 처음 실험하고 막 이랬을 때요. 그래서 북핵을 저기 뭐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분이. 그래서 제가 그럼 위험한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택시 저기 세우더니 내리라 그래갖고 한번 진짜 내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주 국방해야 한다. 자위 핵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른들이. 거기다 우리 편집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해봅시다. 예, 조금 이따 하고요. 약간 맛만 보이면 우리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예요, 후보자예요, 내정자. 뭘 또 속여가지고 또 끝까지 하여간 뭔가를 이렇게 주식 남기시고 갔는데 지난번에 그 박영준인가 뒤 봐준다는 그 회사 뭐 김방부 내용 알아요? 잘 모르고요. 관심 끈질게 올라서. 근데 뭐 또 터졌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좀 정말 뭐 이게 결단을 하든지 뭐 조치를 누가 취해야지. 결단해야 돼요? 아니 자신이 결단하고 저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해야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일관된 스타일. 둘 다 안 할 것 같아. 안 해? 그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 아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건 저한테 확인하셔야 돼요. 김병관? 예. 그럼 지금 얘기하셔야지. 아니, 맨 마지막 질문에 있더라고요. 장관이 돼야 되냐고 생각하시냐고. 이거 맨 끝에 있잖아요, 질문도 여기. 있어요, 거기? 예. 우리랑 뭐 우리 다른 그런 프로그램 수들 안 해요. 그렇습니까? 지금 하시면 돼, 지금. 아니, 그런데 전 김병관 후보자가 장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뭡니까. 이렇게 많이 얻어맞으신 분이 없어요. 우선 잘 버티는 그 맷집에다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정말 이분 시청에서 말이죠. 지하철 타라 그러면 못 타요. 자기 주민등록번호 몰라요. 에? 아니, 평생 그 고위장성 해보십시오. 그렇게 세상 물정 몰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알겠지. 군번은 알겠죠, 군번. 군번을 모를 수 있어. 아니, 과거에 사성 장군 하나가 왜 그 군 검찰에 입건돼가지고 구속돼서 조사를 받는데
대부분 기관 가면 조사받는 게 뭡니까? 주소, 첫 번째 주민등록. 성명, 주소, 주민번호, 주소, 집 전화 이렇게 나가요. 인정신문이라고 그러죠? 네. 성명 외엔 하나도 답 못합니다. 사성장군들. 아. 자기가 신상 써본 일이 있습니까? 한자로 혹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뭡니까 집 전화를 자기 손으로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당번병에 해주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하철 못 타요. 그리고 사성장군, 삼성장군들 회의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동원 예비군들 왜 전시대비 계획 때 쭉 2호선 오다가 4호선에서 다시 내려 환승해가지고 도봉산으로 빼거든요. 전시 동원 자원을. 그 내려서 이렇게 인솔 하겠다고 장교가 설명하니까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자식아 왜 그 장군이? 많은 예비군이 내리냐. 네가 철도청에 얘기해서 선로만 바꿔가지고 2호선 선로를 4호선으로 바꿔서 해야지. 이 일도 안 하고 이 새끼 계획을 이따위로 다시 해. 아니 진짜 사성 장군들 아니 그 양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명 공개하면 안 되나? 네, 직위까지는 공개할 수 있어요. 성이라도 뭐. 예. 작전자입니다. 작전에다가. 사실 전방 생활하고, 운전병이 있고, 전화 걸어주는 당번병이 있고, 그렇게 생활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유독 이 사람이 좀 심한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이분이 장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손자병법의 대가예요. 왜? 그걸 연구했죠. 손자병법의 대가인데 그걸로 강의도 많이 해서 36개? 그 중에서 부정승 전략. 나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걸 체계화, 철학화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북핵 문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동안 강성 장관들이 많았어요. MB 때. 예, 이분들 조금 너무 오바 많이 했거든요. 오늘날 남북 관계 이래 된 게 주로 그분들 책임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그래. 와, 두둔하는 사람 또 듣고 이야기할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예. 아니 뭐 이렇게 또 안 내키는데? 36개에다가 무슨 맷집이 강해서 국방부 장관 시켜야 되고. 아니 일리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뭐 서방의 국제 정치하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한때는 33가지 의혹인가 뭐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더 됐겠죠? 대부분이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같이 사시는 분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양반이 국방 전문가라고 그러대요?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던데 맞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다가 그걸로 제대했고, 그 다음에 육사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 다음에 군의 주요 작전의 직위 다 거쳤고, 아니, 그 이상 어떻게 전문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했어요? 네. 머리 좋은 사람이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깜빡 잊었다고 그래? 주식 보유한 거를?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이 양반들이, 아니, 작전 기동을 잘 알아도 시청 앞에서 지하철 못 탄다니까요. 그런 개념이다. 바깥으로 나오면, 완전히 이등병이 되는데, 군인들의. 이등병을 우습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예, 그런데 전두환이처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사실 군인들의 비애예요. 너무 세상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청춘을 바친 사람이 겪는 고통 아니야? 사회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제가 이 경쟁사 다른 팟캐스트 가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수가 잘 나왔는데 제가 예비역 문제 갖고 1시간 떠들었습니다. 예,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요? 신금을 올리니까. 우선 예비역들이 사회 나와가지고 집에 가면 군대에서 모시던 어떤 고약한 상관보다 마누라가 더 무서워요. 아들한테 게임하는 거 보면 재밌어 보이니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싶거든요. 아빠는 이런 것도 모르고 아들도 상대 안 해줘. 시내 나오면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기도 좀 난처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려니 쪽팔리고. 참 예비역들 아주 사회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집단으로 모아야 되나? 그래서 다 물론 저는 대안은 갖고 있지만은 또 너무 길어지니까요. 아니 근데 김동관은 같은 업종에 계신 분이라고 너무 두둔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한반도 상황을 또 보고 판단해야지. 제가 어떻게 또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김동관이 능력으로 김동관이 인정. 김동관이 아니라 김병관. 김병관이
아니 그러니까 이 제가 국방 25년째예요. 네. 쭉 사람들의 언행을 보지 않습니까? 요전에 인사청문회 때 새누리당 의원이 김병관 후보가 2년 전에 쓴 동아일보 칼럼을 시비를 거는데 김병관 후보가 뭐라고 썼냐면 북한을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이건 전략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이 아직도 이 생각이냐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막 조여 붙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마치 어떤 당신 민주당 성향 아니냐 이래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전 그럴 거라고 짐작했어요. 말하자면 그 전략 통찰력 이런 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 저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지금 의혹 때문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어떤 또 다른 면 이런 걸 저는 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국에서 우리가 좀 활용할 여지는 없을까? 소통이 되는 건 없을까? 이것도 봐야지. 지금 여 주식 문제 이거 뭐 몇 가지 저 뭡니까 무기중개 업체 이것 때문에 그냥 다 뭉개진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해주자. 능력은 높이 사야 한다 이런 뜻이네요. 저는 능력은 인정해주고 이 위기를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관리만 지난번 해준다면 최영희 교수님에 이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저도 뭐 그런 입장이었는데 또 지금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시죠? 참 까도 양파야 씨발. 지난주까지도 제가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왜 저기 핸드폰 고리는 이상하게 하고 그건 이거 좋아해서 뭐 끼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 아니 그거 잘했다고는 얘기 안 해요 저는. 예, 이 사회 나와서 그럼 생활은 제대로 했느냐? 부적이었구나 부적. 예.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지하철 근데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부적. 그리고 저기 국방장관은 다 해줘요. 관계 없어요. 지하철 뭐 그러니까 어쨌든 해주자. 저는 이제 이만침 두들겨 팼으니 앞으로 국방장관 되면 똑바로 할지 이제 이런 것도 좀 보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사실. 능력을 좀 보자. 오늘 좀 코드에 안 맞는. 아니요, 저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 이제 자꾸 뭐 안 된다, 뭐 한다. 얼마 전에 저기 그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뭐 안 된다, 뭐 한다 하지 말고. 하여간 뭐 해봐라. 그리고 진짜 잘하는지 좀 보자.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정부나 대통령하고 겨루는 법인 것 같아요. 그게. 국방 25년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도 장군들이 뭐 지하철 타는 줄은 몰라도 애국심은 남다를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여야 관계 경색되면 사퇴해 주는 게 애국심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죠. 거꾸로? 거꾸로 아니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이 자기 말고 대안이 없다는데 내가 뭐 아니 뭐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뭐 달랑 후보가 대상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 이 정부는 그렇게 해요. 없어? 예, 한 사람한테 올인합니다. 이 사람도 그만두면 어떻게 대안 해요? 없어요. 어머.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렇지. 다시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장관 없어도 잘 돌아가던데. 뭐 지금 인기 좋은 장관이 계시죠. 그래서 잘 돌아가는데 이분은 한번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퇴하는 게 아니다. 이런 군인 정신이 있단 말이죠. 이제 명이 이 떨어져야지만. 마음대로 군인은 사표란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사의를 표명한다 그러지 법적으로 군인은 사표를 못 냅니다. 항명. 그거 항명입니다. 그거. 이게 군 생활의 독특한 조직 문화예요. 그거를 깨고 저기 총칼 들고 나서 구태타 한 놈들은 군인 아니고 그건 뭐 어디 별나라에서 온 놈들이요? 정치군인. 군인들은 박정희는 군인 아니었어? 키운 사조직 멤버들 해가지고 사병들이고. 아 그래? 예. 여기는 공병이야. 그럼 나 미치겠네 오늘.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군인이 국방장관이 그 군인심을 통솔하려면 민심에 기반해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외적을 물리친 것도 이거 되게 좋아해 이 사례. 한 척도 안 되는 그 거북선 가지고 일 수 있었던 것은 한 척도 안 되는 거인 거예요? 하여튼 그 노도와 같은 강강수월래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주는 이 조선 백성들의 도움 때문에 이게 이겼던 것처럼 이 김병관 이래갖고 이게 군령이 쓰겠냐고 민심의 철저 외면 받아. 아니 그러니까 관창이 적진에 뛰어들 때 허락 받고 뛰어드나? 그냥 가는 거지? 허락이 아니라 그거는 다 공작에 의해서 간 거죠. 그 영화 안 보셨습니까? 약 올리려고 황산벌 분개하게 하려고 우리 아군을 아니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 대표님께
왜 그 군대 육사 아랫 기수들이 이제 그 너무했다 김병관 인사 이래가지고 연판장 돌리려고 그랬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그게 어떻게 다 통제됐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 실력 능력은 진짜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글쎄 이제 김병관 후보자만큼 군 안팎의 평가가 갈리는 사람이 드뭅니다. 안팎이 달라요? 예, 안팎이 다르죠. 군 안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있고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무너졌냐면 재향군인회장 선거에 작년에 출마했어요. 5명이 출마했는데 4등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몇 표냐 하면은 230 그 대의원 중에서 9표입니다. 꼴찌가 7표예요. 디테일! 5등은 누구예요? 5등은, 그건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5등 육군 명장에 나왔나? 지금 그 4등을 하면서 그 예비역들이 막 그때 파벌로 나눠져 싸웠어요. 지금 나오는 의혹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게 연장전입니다, 지금. 1라운드는 이미 작년에 했고, 지금 2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뭐부터 써먹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9표 얻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몇 표 중에? 200. 30표 뭐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또 있고 이거는 군내 그 파벌주의의 그렇게 된 겁니다. 권력지향 김병관은 일단 여기까지 좀 해보고 네. 이제 또 한 사람이 좀 우리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참 허탈하게 만드는지 즐겁게 만드는지 뭐 똥볼 원세훈 이제 현직 국정원장이잖아. 근데 이 양반은 나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거. 아니 왜 아니 저한테 이것도 관심 없어? 시인했죠 시인. 그걸 잘 기사를 아신다고 끊고 그러니까 사는 거야? 예? 아니 원세훈이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는 알아요? 뉴스는 봤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국정원장 품격을 정말 떨어뜨려도 한참 떨어뜨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시사항을 막 직원들이 막 댓글로 달아버리더만. 다 참 웃겨갖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국정원장이 이랬 거예요?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나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어디 가서 토론회 하는데요. 라디오 가서 토론회 하는데 막 이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말이야 4대 강에 대해서 말이야 잘못된 거 시각을 바로잡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정치 개입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치 개입 맞는데요. 그랬거든. 그분 직접 나와서. 아니 편드는 사람이 아니 국정원이 무슨 4대 강 이런 거 홍보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규정 위반 아닌가? 당연히 규정이죠. 그죠? 예. 근데 국정원은 옛날에 그때도 좀 이렇게 잘 아시죠?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잘할 수야 있습니까? 제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국가안보기관이거든요.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건 우리도 아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저기 손님을 야단쳐요. 이 사람이 손님을 좀 갈구나 여기. 아니 아까 오늘 이쑤시개가 저기 성냥개비가 됐다고 그 얘기들 오늘 좀 작업받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그 국정원이 이게 굉장히 사유화됐습니다. 이게 권력이 지난 정권이라면 MB 정권이죠. 우선 이분이 말이죠. 원세훈? 원세훈 그 국정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할 때, 그 장관 되자마자 첫 번째 지시가 참여정부 때 쓰던 어떤 용어를 다 없애라. 그래서 혁신이란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 혁신이란 말이 창의란 말로 바뀌었죠. 근데 창의라 그러면 사람들 알아듣습니까? 혁신 경제, 혁신 뭐 행정 뭐 이건 보편적인 용어니까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혁신이란 말이 창의로 바뀌고 참여정부 때 흔적 지우기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정부 참여했던 완전히 사람들이 MB 홍위병이구만. 아니 그래서 참여정부 참여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혁신 안 하는 거구나. 재미없어. 전염 효과가 있어요. 전염 효과. 그렇죠. 김민철 박사님 때문에 진짜 이상해서. 아니 간부회의 때 매일 그런 지시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국정원으로 가가지고 제일 문제는 그 뭐 인사 문제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참여정부 때 그 청와대나 NSC 근무했던 뭐 국정원 요원 복귀했을 거 아닙니까? 강간범 취급당했습니다. 예, 그 저 뭐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강간범 취급당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들 하고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게 저기 어떤 그 국가 안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제대로 된 멘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권 안보 말고 정권 안보. 이 사람이 아는 안보는 그렇게 평가하기가 이게 안 보였어요. 하여튼 서울시는 오세훈 때문에 망했고 국정원은 원세훈 때문에 망했다 그러더니 이게 진짜 둘이 그냥 똑같은 분들끼리 그냥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왜 같은 훈 씨로 뭐가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세훈. 예. 제 친구 중에 세훈도 있는데 그게 괜찮은데. 원세훈 얘기 좀만 더 해주세요. 자세히 보세요. 재밌네.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감기 조심하십시오. 대체로 보면 말입니다. 그 대북 정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국정원의 제일 어떤 그 관건이 되는 아주 핵심 임무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원세훈 원장이 이 사람 참 한 가지 빼먹었네. 병역 면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전에도 얘기 나온 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면제자는 가고 싶은데 못 간 게 아니란 얘기죠. 안 간 놈이란 얘기죠. 아니 기피자고. 병역 기피자고. 아, 요것은 이제 안 간 놈은 질병 아니다. 면제자.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참여 정부의 가끔 면제자들은 수형 면제자가 많고 징역. 수형 면제자. 빵잡이. 예. 그다음에 이제 MB 정부는 질병 면제자가 많아요. 어느 쪽 질병? 자, 네. 대통령 폐 아팠죠? 그 다음에 외교안보 수석 악관절이 뭔지 아십니까? 턱뼈가 안 좋아서 안 간 건데, 회식 때 갈비 잘 뜯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은 허리 디스크, 수핵 탈출증으로 안 가는데, 골프 칠 때 허리 돌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대외전략비서관은 근시로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경을 안 써서, 예. 이름까지는 우리가 치사하니까. 김 씨. 그런데 이분 안경을 안 써서 왜 안경 안 쓰냐? 군대는 어떻게 안 가냐? 그러니까 라식 수술했대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종합병원. 종합병동입니다, 이게. 정신과는 없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안 갔다고요? 이분은 뭘로 안 갔더라? 아무튼 안 갔어. 그냥. 하여간 아마 이게 내과인가 외과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분이 국정원장 재임 시에 주로 즐겨서 올린 보고가 뭐냐면은 북한 급변 사태입니다. 곧 무슨 일 터질 것 같다. 김정일 곧 유고할 것 같다. 그런데 막상 김정일 유고했을 때 우리 정부가 왜 충격에 빠졌냐 하면 몰랐죠. 그 전에 유고할 것 같다. 곧 어쩐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엔 안 믿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치기 심지어는 그걸 또 과시하려고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졌잖아요. 예. 김정일 위원장이. 그리고 일어나서 이번엔 부추금 받는다, 양치질을 한다, 이런 거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이건 특급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간 게 김정일 뇌사진을 불란서 의사한테 북한이 이메일로 보내서 원격 진찰을 급히 맡겼는데 이걸 중간에서 해킹해가지고 뇌사진을 보고 우리 의사들이 앞으로 3 내지 5년 못 산다. 예. 이렇게 한 것도 언론에 다 나갔어요. 정보는 다 셌어요. 이런 게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건데도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아주 언론에 뽀려댔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실제 사망했을 때는 너무 그런 뉴스를 많이 보니까 아니겠지. 이러다가 이제 와르르 우리가 정보가 무너졌던 거죠. 양치기 세훈이구나. 네. 원장으로서 아주 부재극잖아요. 이제 국정홍보처장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네. MB 정부의 정권 나팔수 이런 거 했어야 되는 사람이네. 거기 군대 갔다 온 사람 가야 돼요. 이동관 수석 대를 이었으면 잘쓸 거겠구만. 국정원을 국정 홍보원 이렇게 착각한 거 아니에요? 신경질 날라 그러네. 네.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임명한 임명권자는 또 무슨 큰 사무실을 또 강남에 내가지고 대치동에 냈다고. 그 왜 그러는 거요? 이제 풀렸나? 전직이 좀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당분간은 좀 조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이제 과거사 아니면 혹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포토라인에 설까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모의검찰 꾸려놓고서는 거기서 연습하는 건가요? 모르지 그거야. 과거사 정리에 대해 대비하는 것 같아요. 원래 또 그 아저씨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 네, 국정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청와대 있을 때 들은 얘기 해주면 문민 대통령의 모든 공약은 국정원의 축소입니다 다. 그래서 대북 정보를 강화하고
그 국내 정적을 감시하는 국내 파트를 줄인다. 그래갖고 항상 YS 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항상 대선 공약은 다 그 국정원을 줄인다는 건데. 옛날에 김덕 원장이라고 했잖아요. 있었어요. 원장실에서 독서했다며요. 예. 그분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국정원이란 조직이 이런 데입니다. 그 김덕 그 양반 서울대 교수였거든요. 교수였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국정원장 그때는 안기부장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기부장. 그 부임해가지고 이제 점심 때 그 안기부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부들하고 식사하고 가다가 거기 이렇게 모이를 줬는데 고기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들 얘기가 부장님이 그 주니까 고기들이 알고 몰려옵니다. 이때 그 아부에 아주 징그러워가지고 자기는 가슴이 섬찟했다는 거예요. 아 공무원들 이렇게 아부하는구나. 그 승리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분이네 김동이라는 분은 상식 있는 사람이네요. 이제. 그런 아부를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학자적 양심으로. 근데 알고도 즐기는 게 아부예요. 아부의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부가 얼마나 무서운 제가 아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국정원을 슬림화하는 게 다 공약이다 보니까 모든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취임하면 원장 독대복을 받습니다. 그때 한 방에 이 국정원장이 눈에 쏙 들어야 돼. 그래서 주로 준비하는 게 평소에 야당이거나 대통령이 아닐 때 못 듣는 대북 정보, 따끈따끈한. 두 번째가 정적에 대한 보고. 자기의 경쟁자겠죠. 세 번째가 측근에 대한 보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나 신복, 이 정말 나 자식보다도 믿는 놈.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 가지 보고를 해서 대통령 입이 쩍쩍 벌어지게 해주면 그 국정원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 시절에 뭐 그런 이제 CIA는 아니고 FBI였지만 FBI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고도 했던 거 아니에요? 케네디 자신에 대한. 케네디에 대해서. 네.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파일 후보라고요. 후보라고 이 사람이 에드가 후보가 FBI 국장을 40몇 년인가 50몇 년 했어요. 처음 만들어서 뭐 현직에서 죽을 때까지 죽었어요. 한 겁니다. 네. 이따가 죽었어요. 영화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못 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후보에 대한 평전 비슷한 거를 누가 번역한 줄 알아요? 정형건 자는 걸 번역했어. 현근 형 묵주반 여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거야. 그렇네요. 그 열망이 책 번역으로 나타났어. 근데 후보는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였죠. 성적 소수자. 근데 우리 정영근 그분은 왜 염주로 좀 그렇죠. 한때 네, 또 세간의 화제가 됐었던. 기도를 하셨죠. 두 분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어디서? 잠실 그 L 호텔이었죠 아마. L 호텔에서 조용한 데서 뭐 기도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당대 최고의 국방 전문가를 모시고 나 물어볼 게 많은데 사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전쟁 나요 안 나요? 우리 마누라도 물어봐. 맨날 받는 질문인데 요즘은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안 난다는 걸 알고 확인받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해요. 아니 북한 도발 위협보다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하다고 말하는 서울 시민들인데. 날카롭다. 아니 근데 지금 서울 시민 중에 북한 도발에 뭐 경험해 본 사람 있나? 아니 주로 협박이죠, 협박. 협박.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옛날엔 또 라면 사재기도 하고 생수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전식 상태라든지 뭐 국가 비상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아니 남북한 다 그렇죠. 근데 인재원은 그렇다던데? 아니 그러면은 무슨 준전시 체제? 주말에 장성들이 골프장을 가고 국방장관 임명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보실장은 유령 조직이고 남한은 이래요. 북한 한번 보자고요. 준전시 체제라는데 3월 7일 날 무도에 김정은 간 거 다 언론에 발표하고 사진 내보냈고 11일 날 백령도 인근에 있는 원래도 간 것도 언론에 다 나가고 13일 날 서해에서 포병 훈련한 거 지도하는 거 언론에 다 나가고 아니 국가 지휘시설 지하 빵카에 있어야 될 국가 지도자의 동선이 매일 나와. 그렇다면 이 일정표를 유추해 보건대 서해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국가 동해에서 지금 키리졸브 훈련한다는데 서해 가가지고 그것도 목선 타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라서 그 목선 갖고 난 거기에다가 목선 타고 가면은 저쪽에서 막 3m 담벼락에서도 인민군들이 막 뛰어내리고 그래. 물속으로도 뛰어들고. 왜요? 다칠 것 같더라고. 아니 무슨 전쟁하는 나라가 이래? 이래 보면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상당히 재밌게 계시는데 되게 과학적이시네. 내가 볼 때 진짜 완전 전문가야. 그렇네요.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 국방장관. 그러니까 장성들이 골프 친 거 욕도 많이 했지만 그게 다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역시. 네,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박 대통령은 안보에 강해.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무슨 장군들이 알아서. 에? 골프 치라서 내기는 했겠지. 전쟁은 안 난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 분위기는 긴장이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것도 일종의 좀 그 정치적인 그러면 저기 퍼포먼스네요. 예. 인재원이 진짜로 준 전시 상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속은 걸까? 아 우리가요? 아니 인재원이. 인재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정시 국가 비상사태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 이인재가 예전 그 이인재 그치. 대통령 후보로 그치. 나왔던. 지금 새누리당 그분은 있잖아. 군대 갔다 오셨나? 갔다 오지 않았나? 안 갔나?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온 분이 이렇게 갔다 왔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하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전시 상태 날치기 하자. 자신의 정치적 삶이 준전시 상태죠. 전쟁 그 자체죠. 여긴 준전시 전쟁이야?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죽겠다 정말. 근데 이런 사람 다 지금 하나 진짜. 그분이 광주 경선 진단부터 멘탈 붕괴 와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아. 기호 5번 이인재 후보 득표수 491표 득표율 31.3%. 기호 2번 노무현 후보 득표수 595표 득표율 37.9%. 이인재 씨. 하니까 진짜 YS 대통령도 진짜 사람 보는 눈 없어 보면. 전쟁은 안 난다. 핵 얘기 좀 물어보시죠, 형. 핵. 네가 물어보면 되잖아. 핵 관련해서 지금 북의 의도와 이거 진짜 내가 항상 지난번에 전화로 물어봤잖아요. 예? 예. 방송국 휴게실에서 만나서 물어봤잖아요. 예. 도대체 저 북핵은 포죽에서 만든 거예요? 퍼주기를 해서 만들었느냐? 저쪽이 그거 하나 질문한 김에 NLL의 본질은 실체는 뭐예요 도대체? 검찰은 봤다는데. 자, 그 두 질문을 한꺼번에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 미리 이제 길게 말씀하시 좋다는 뜻에서 하나하나 대답하시면 돼요. 자, 북핵을 처음 만든 게 86년도에 북한이 원자로 지면서죠. 이때까지만 해도 영구형 원자로가 맞습니다. 91년도에 최초로 위기가 의화됐어요. 왜 그랬느냐? 그거 그때 퍼주기가 있었냐? 사실은 이겁니다. 그때 그 노태우 대통령이 88년도에 77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북한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수교하면 우리가 나서서 돕겠다. 이게 77 선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래서 북한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중국 소련하고 잽싸게 수교를 했습니다. 북한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래서 교차 승인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수교하고 났는데 저기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하고 적대시 관계도 청산이 안 되고 점점 더 고립돼 갔어요.
이게 핵 개발의 가장 큰 모토. 북한이 속았구나. 당했구나. 노태우는 해주려고 그랬는데 92년도에 레임덕 상황에서 냉전 세력들이 그 물태우라서 훈령 조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있었죠. 예. 예, 이러면서 팀 스프리트 훈련 재개를 해버렸는데 이게 청와대 제대로 통제를 안 받고 한미 국방부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 역시 군인들은 막 해보네. 맞죠. 아이 정권 말기 아닙니까? 아, 근데 뭐 오다 없으면 사집도 안 된다는 새끼들이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합의를 해버려? 아니 미국이 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전 얘기도 간 거지 뭐 대통령보다. 뭐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이듬해 팀 스프리트 훈련이 92년 3월에 스프리트 재개가 발음을 되니까 독특하게 하시네. 아 글쎄 어쨌든 되게 도속적이셔. 뭔 얘기 하려고 그래? 까먹었잖아. 교차선이니까 나왔고 이제 팀 스프리트 훈련에 TS. 그게 92년 3월에 재개가 되니까 예. 즉시 북한이 NPT 탈퇴했어요. 예. 그게 94년 핵위기 불바다 위기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핵 개발 마구마구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때는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육자 회담을 했어요. 예. 적어도 이 기간에는 저 플루토늄 제철이 땐 플루토늄이 동결이 됐습니다. 아직도 육자 회담의 효과가 작동하는 건 플루토늄 부분입니다. 근데 우라늄 농축은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했냐? 제가 보기엔 대략 2006년입니다. 요때 BDA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미국 재무부가 확실히 조지면서 우라늄 농축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봐요. 그러면은 물론 햇볕 정책 하고 북한에 준 거 있죠. 지금도 가고 있어요. 사실 개성공단에서 연 900억씩 현금으로 북한에 넘어가고 있죠. 그것이 핵 개발로 전용이 됐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건 참 웃긴 얘기예요. 다 섞이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때 그 돈을 쏙 빼먹어서 핵 개발로 전용을 했다기보다는 안보 위기. 주로 이 어떤 국제 정세에 북한의 고립감이 극심했을 때 이때가 주로 핵을 개발하고 자기네 어떤 억지력을 갖추는 이런 길로 치닫는 아주 가장 심각한 기간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북한 경제는 어려웠다 좋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돈 있으면 만들고 돈 없으면 그럼 안 만든답니까? 그건 안보 문제예요. 본질이 안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경제적인 이런 우리 어떤 대북 지원 협력 문제하고 같은 연장선에 놓는 거는 이건 논리적 비약입니다. 예. 안보 대 안보의 교환으로만 이 문제는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교훈이 나와요. 북한하고 경제 협력이 잘 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돼도 그것이 북한의 안보를 괄목할 만하게 개선하지 않는 이상 핵 문제는 나빠질 수 있어요. 그게 교훈입니다. 이거 우리 진보가 많이 착각했던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남북 관계 좋아지면 핵 문제 저절로 풀린다. 안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서 개성공단 만들고 하고 하는데 그거는 경제와 안보는 교환 안 됩니다. 경제 사회 교류가 좋아져도 합리적 안보에 대한 우려가 북한에 있다면 핵 개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북한의 체제 유지 전략. 그럼 그걸 이제 안보 위기를 풀려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생각하는 안보 위기를 근데 지금까지 오류는 뭐냐면은 우리는 경제와 안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견 퍼주기의 어떤 조금 일리 있는 측면인데 우리 어떤 진보 정권이라면 선불제 경제 협력을 먼저 하고 정치 군사 비핵화를 하자. 그다음에 이명박 비핵 개방은 후불제 핵을 포기하면 그때 경제를 왕창 지원해 주겠다. 이 두 발상의 공통점은 경제와 안보를 교환할 수 있다.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 차이.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게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이 차이고. 네.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건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핵 문제의 본질인데 적어도 이 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평화협정, 북미 관계 개선, 북한의 고립감 탈피. 이래서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는 거. 이거 아니면 핵 문제는 접근조차 안 되게 돼 버렸어요. 이젠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근데 그게 DJ 정부 때도 사실 햇볕 정책 이제 경제 안보 교환 이게 가지고 햇볕 정책이 소위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계점이 비판이 많이 됐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진보도 그렇고 MB 때까지도 그렇고 이게 전혀 이제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일견 기능주의 접근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어떤 그 안보 문제의 본질이 우리보다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그 어떤 안보 북한의 어떤 행동이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퍼주기하고 관계없이 예, 주로 미국이 어떤 결정적인 변수였기 때문에 일견 우리가 북한하고 가까워지려면은 주어진 어떤 레버리지가 적었어요. 적어도 핵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몰려들게 되는 거고 기능주의적 접근이 되는 거죠. 중국 때만 정치 군사 얘기 다 빼버리고 경제 교류만 해서 경제 통합하니까 이제 거의 평화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레버리지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경제가 우선시 된 겁니다. 14선언은 사실은 돈으로 평화를 사자. 이런 발상의 기초가 됐어요. 네. 그 하부 인문이 전부 경제예요. 네. 네. 그다음에 평화 체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남북 간에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 육자회담이라든가 또는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그것이 그 안보 문제가 노는 물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린 경제에 쏠린 게 기능주의적으로 결과적으로 됐다 이거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보 대 안보.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DJ가 DJ 정부 때 햇볕 정책을 하고 그 한계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그 기조가 그럼 유지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뭐 별로 아무것도 뭐 성과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서 아니 성과는 있었죠. 육자회담 아까 이제 했고 그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 조지 부시가 갑자기 2006년에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리한테 11월에 중간선거 있었어요. 2006년 11월에. 이어서 공화당이 참패하고 럼스펠드가 모가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풀이 죽은 조지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뭐라 그랬냐. 한반도 종전협정을 하자.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무슨 귀신 씨나 갖고 저 새끼 이러니까 나중에는 알아듣질 못했어요. 노 대통령.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부시 대통령 뜻을 다시 설명하는데 김정일, 노무현, 조지 부시 세 명이 한 테이블에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한반도 전쟁을 종결짓는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그래서 이 말을 해서 그 14선언 때 보면 3자, 4자 평화협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아니 근데 노 대통령 생각에는 조지 부시는 절대 저 말을 할 리가 없고 그 직전에 송민순 그때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갔었지만 그분이 미국은 절대 안 바뀐다고 노 대통령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알아 그 새끼들은 안 바뀌어 나도 포기했어. 그런데 조지 부시가 이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헷갈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청와대가 엉뚱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다시 아니다 종전협정 얘기한 거다 이러니까 청와대가 할 말이 없으니 통역의 실수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기억난다. 맞아. 이게 경천동지 할 변화입니다. 네오콘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때 조지 부시는요 우리한테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우리도 다시 협상에 들어가고 육자회담에서 왜 그 평화 체제 하기로 한 거 그거 또 재가동되고 그다음에 방코 델타아시아 그거 풀어주고 갑자기 한반도에 봄이 오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이듬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되고 같은 시간에 북경에서는 그 육자 간에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불행히도 그게 이제 다음 정권 계승이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됐죠. 안 돼서 이제 또 불행이 시작됐군요. 그 분위기가 1년만 더 갔으면 역사가 바뀌고 우리가 지금 이런 핵 문제에 시달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종전협정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될 수도 대통령이 있었죠. 당선되면서 다 흩어버렸다. 원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남북 북한 상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자기가 안 하는 건 좋은데 남들도 못하게 해. 미국 가서 육자회담 무용론을 퍼뜨려서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 거기 미국 가서 얘기해가지고 육자회담 무너뜨렸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육자회담이 뭡니까?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 협력의 최초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시는 좀 이상한 놈이잖아요. 왜 그럼 갑자기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중간 선거에서 깨지고 나니까 깨지고 이라크가 완전히
예, 이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략의 붕괴. 베트남 전쟁보다 상처가 더 커요. 두 개의 전선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거. 하나의 전선을 가만히 좀 있으라. 그때 신문에 났잖아요. 전문가한테 좀 들어봐야지. 낄 때 안 낄 때 있죠. 이것이 왔죠. 완전히 붕괴되면서 같은 시기에 ISG, 이라크 스터디 그룹에서 이라크 전쟁 보고서를 부시한테 갖다 줍니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다. 네,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여태까지 럼스펠드, 월포위츠, 그 다음에 라이스 말 듣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오이씨, 전쟁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보 왜곡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걸로 미국이 5천 명이 병사가 죽었고, 전비가 8천억 달러가 나갔고, 거기에다가 조지 부시가 월포비치가 뭐라 그랬냐, 500억 달러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쟁 중에 감세법안에 서명하니까, 전비 늘어나는 거에 세수 준 게 같이 얻어맞으니까, 경제 줬대고. 아니, 국장님 입에서 무슨 이런 또. 좋았어. 그래서. 가지고, 에이씨, 해가지고 생각 바꾼 겁니다.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 남겨보자. 이렇게 풀어서. 바꾸자. 근데 그게 기간이 좀 너무, 우리가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백주화되고.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근데 참여정부도 반성할 점이 이거예요. 미국 내 그러한 변화를 읽었어야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 변화를 대비하고 읽고 희망을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장관 한 분은 이 정부에서는 다 틀렸다고 통일부 장관 사표 내고 나갔고. 나간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안 되는구나. 부시가 있는 한 틀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이종석죠. 또 내가 이름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어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 문제로 이 정세가 지금 전쟁 전야다 뭐다 그러지만은 왜 긍정과 낙관의 그 어떤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되느냐.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과거에 더 심각했을 때도 그런 기회가 왔대. 아니 근데 나 진짜 오늘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딱 이렇게 정리가 잘 되네. 그렇네요. 저도 그렇네요. 이게 이렇게 단편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쫙 괴가형에 쫙 엮어지고. 하나 더. 나도 정치얘기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가 될까? 듣는 사람이 계시다고 제가 뭐 이야기 듣죠. 형도 그런 얘기 나와. 제일 낫대 그래. 텔레비 나오는 사람 중에서. 너 질문 국장님 있어? 하나. 뭐 국장이야 또? 우리 편집국장님이시잖아요. 편집장이실 거? 편집장님. 뭐냐면 택시 아저씨들도 그러고 조선일보 보면 북한도 핵이는데 우리도 핵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막.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 택시에서 내리라 그래서 좀. 그래서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 개발해야 한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박사야? 이희소 박사 내려서 핵 개발하자. 또 지금 보수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개발이 되냐? 또 일각에서는 또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진보의 언론은 이게 뭔 소리냐? 그 핵은 핵대로 가면 한반도 작살난다. 평화체제 다자간 안보 강화해야 한다. 우리 쉽고 간명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한반도 안보를 위한 그 올바른 길입니까? 답을 알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나야 핵무장에 대해서는 그하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요전에 그레그 대사라고 아실 거예요. 네.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대사를 했어요.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처음에 뭐라고 했는데 앞에 얘기를 제가 못 듣고 중간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권위주의 정권에다가 핵까지 개발하죠. 그런데 그 미국이 손을 잡고 그때도 지지를 해줬죠. 그래서 난 처음에 북한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렇지. 가끔 미국이 북한하고 바람도 피고 특사도 비밀리에 작년에 가고 그러는데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더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죠. 그러면 지금 북한이 권위주의 독재에다가 핵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감싸주는 걸 너무 욕하지 말라 이겁니다. 과거에 미국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핵 막으려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핵무장이다 핵 옵션이 이제 가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북한에 대해서 그때 위신은 세울 수 있어요. 우리도 한 방이 있다. 이게 네 주먹이 더 세냐 내 주먹이 더 세냐 이 얘기 하자는 얘기거든요. 핵무장이. 그런데 우선 그 원자력 발전소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우라늄 원료 안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NPT 탈퇴해야 되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북한이 받는 제재가 우리 똑같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옵션 포기하고 국제 질서의 어떤 이미 그 혜택을 다 받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것까지 뭘 이렇게 아이고, 되면 뭐 진짜로 개발하자 그러겠어요. 하는 소리지 뭐.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렇지. 그냥 네. 하는 소리지 뭐. 근데 지금 이제 핵 개발 이런 거를 미국이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도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11.6이 났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변수를 설명할 때 그런 게 약간씩 거론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저는 뭐 사주설 이런 거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제 그런 정황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좀 싫어한다는 해석을 누가 하대요?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을 찾아서 아니 방에다가 저기 뭐 사진 붙여놓고 미국 성적이 붙여놓고 막 저기 뭐 저 다트를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래서 중국이 박근혜를 좋아하나 보다. 아 미국. 아니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본인 얘기는 아니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해석하기를 스토리는 미국보다는 중국을 좋아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아니, 그 싫어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 정책 성향 자체는 뭐 그런 이제 그 자주국방론이라든지 뭐 이런 등에 대한 좀 있겠죠. 그 아버지 때부터 이제 갖고 있는. 아니 근데 아버지 저 11.6 전후 맥락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아버지를 결국은 그러니까 뭐 더 가게 나갈 수 한 뭐 이제 더 나갈 수 있는 팩트가 없으니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불구대천의 원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네. NLL. NLL.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이제 다. 자, NLL 말이죠. 우리가 피로써 지켜왔던 선이라 그래요. 원래부터 우리 영해였다는 겁니다. 물론 뭐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선이란 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걸 북한도 고마워했다. 그 뒤로 우리가 피로써 지켜왔다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전쟁터일 때도 서해에서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우리나라 서북도서에 총 한 방 쏜 적 없습니다. 99년에 제1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북한의 민간배가 다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그렇게 경계선으로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았어요. 뭘 피로써 지켜왔다 그러는데 그럼 지키지 않았으면 무슨 문제가 있고 지켰다면 뭘 지켰다는 것이냐. 아니 그런 적이 없죠. 근데 제1연평해전이 99년에 발생한 뒤로는 문제가 달라졌어요. 물론 이것도 민주당의 아주 뼈아픈 실책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그걸 경계선으로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우리나라 영해법엔 아직도 서부고도가 우리 영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도 빠져 있어요. 태안반도가 끝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걸 영해로 뭐 얘기 좀 하니까 미국에서 바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키신저가 보낸 그 메모랜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경계선은 저기 정찰선이다. 군이 정찰하는. 여기에는 저기 국제법적으로 공해. 그래서 심지어는 99년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 다음 날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거기는 인터내셔널 워러라 그랬어요. 이것이 만약에 섬하고 북한 육지 사이에 중간선을 쫙 꺼놓고 그 안쪽은 다 우리 영해라 그래버리면 미국이 괌하고 하와이를 그 태평양에 있는 걸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안쪽에 태평양이 다 자기 영해다. 그러면 태평양의 3분의 2가 미국 영해가 됩니다. 국제법적으로 그런 영해 설정 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런 영해 설정은 사실은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때 영해라고 박바국이다가 나중에 영해에 준해서 관리해야 되는 해역이라고 말 바꿨어요. 왜 그러냐? 한중어업협정에 거기에 중국 배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다 허용해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해라고 주장한 거기에. 그러면 이걸 어느 날 영해라 그러면 영해가 뭡니까?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는 걸 영해라 그럽니다. 그럼 한중어업협정도 무효가 되고 이제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걸 대선 중간에서야 새누리당이 깨닫고 영해에 준해서 또는 영해에 준하는 선이라고 NLL에 대해서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NLL 논쟁은 말이죠. 우리 대선의 패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 대단히 잘못 관리한 아주 제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관리한 의제 중에 하나고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 박근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작품이 되니까 본인이 직접 뛰어들었고 이게 새누리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안보 중시로 대선 기간에 분위기가 바뀐 원인입니다.
이 논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강화돼 가고 아주 뼈아픈 논쟁입니다. 이건 선거 그 이상의 문제예요. 권력의 성격까지도 영향을 줘. 그럼으로써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선거 끝나면 이 논쟁 사라질 거다. 누구도 영의 소리 안 한다. 이젠 한중어업협정이 문제가 되고 독도 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다. 왜? 잘못된 영해 주장이니까. 그리고 안 할 거다. 그다음에 영해가 되려면 3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영해법을 바꿔서 영해를 그걸 우리 영해로 법적으로 만들고 둘째 국제사회에 선포하고 세 번째 유엔 사무총장한테 기탁해야 된다. 바뀐 거를. 안 할 거 아니냐. 안 한다 쟤들. 안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컨디션이 조금. 아니 여기가 좀 춥습니다. 지금 조금 좀 추워서. 그러니까 이거 참 나는 이제 이쪽을 너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뭐 486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그 무슨 또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부분적인 문제다. 부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1야당 혹은 집권당 그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못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무슨 당내 내분 싸움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보를 국정을 해봤고 또 안보를 맡아서 해봤고 한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의 논리라든지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좀 강한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뭐라 그러면 하기만 하면 그냥 확 넘어가 버리게 아직도 이제 있는 지형. 저는 이게 참 오히려 참 우리 대표님 팟캐스트 하시고 막 이러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문제. 들으면 재밌네. 국방 전문 팟캐스트가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짜. 아니면 설명을 너무 쉽게 하시잖아요. 또 일관성도 있으시고. 이철이의 이쑤시개 그리고 또 또 다른 이쑤시개, 국방 이쑤시개 뭐 이런 것도 국방 좀. 로켓? 김종대 몽둥이 이런 거 맞지? 아니 근데 정말 그건 정말 이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 진중권 우리 분단된 선배가 나라에서. 변인자랑 논쟁할 때 대신 나갔어야 되겠구만. 그 진중권 선배 나가서 깨주고 말이야. 결정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켰어요. 거기서 거의 그냥 KF 작살이 됐지. 났죠. 예. 근데 그 지도가 그리고 가짜라며. 아니에요? 아니, 그 변희재가 갖고 나온 거, 그 엉터리, 그 공동 어로구역 그 얘기인데,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 후에 보니까 팟캐스트에, 동영상이 유튜브에 막 200만이 넘어가고 이랬어요. 웬만한 아이돌 300만 나오는 아이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정도 시사적인 게 나갔다 그러면은, 개나 소나 다 봤다는 얘기는.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에 대응을 안 했어요. 우선 무대응으로 이거는 퉁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것에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저쪽이 점점 커질 때 이때 그 민주당에서 거의 대응한 전례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조갑재가 대선 선거일 직전에 이제 대화록 자기가 뭐 하나 이렇게 깠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치했어요. 그리고 선거 졌습니다. 뭐냐 하면 노무현의 돌파력 DJ의 치밀함 어떤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완전히 무장 해제입니다. 그냥 당했어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거기에 군인들이 없습니까? 뭐 장성들 제일 많았어요. 민주당이. 국방공약도 제일 먼저 냈고 그러고 자문 교수들 많고. 근데 왜 대응이 안 됐을까? 서로 미룬 겁니다. 색깔론 NLL 나오면은 아무도 안 나선 거예요. 심지어 후보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그랬어요. 이게 색깔론이 이게 네거티브가 나오면 왜 이게 그지 같냐 하면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이 문제를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불안해 보이잖아요. 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자꾸 말실수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를 대선 한 며칠 앞뒀을 때라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넘어갔다? 대선 때? 민주당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해군의 무공 수훈자가 2명이나 와 있었는데. 사성자가. 누구예요? 그 해군 참모총장 지낸 송모제도 그
그분은 연평해전 때 무공수운자 아닙니까? 그냥 나가서 기자회견 한번 하면 돼요. 나 목숨 걸고 NLL 지켰는데 앞으로 문재인 후보하고 지키겠다.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뭐 영해 논란이니 뭐니 다 이거 안보에 지혜로운 거 아니다. 이거 안보를 오히려 해친다.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자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때 좀 청취자 자문 좀 안 해주셨어요? 했어요. 안 들었어요? 해줬는데? 안 통해요. 그래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하다가 뭐 그거는 얘기가 길은데 근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 꼬이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게 그 문재인 캠프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실수가 나왔어요. 그게 공동 어로구역 문제입니다. 이 공동 어로구역이 어떻게 얘기됐는지 내용을 몰랐어요. 문 캠프에서. 황당한 일 아닙니까? 집권 세력이 모르고 새누리당은 알고 있고. 그거를 제가 나중에 우리 한번 더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저기는 궁금한 대목인데 끝으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너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굉장히 많이 갔는데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재밌었습니다. 아주. 하나만 그냥 편하게 유령 조직의 실장이라 하시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실력 있어요? 본인 실력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보좌관들이 뛰어났어요. YS가 대답 절묘하게 하시네. 본인 실력이지 뭐 그럼. 참모 잘 쓴 것도 본인 실력이. 참모 잘 쓴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설득력이 좋아요, 이 사람. 말을 잘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청빈하다면서요? 그렇죠. 뭐 재산도 얼마 없고. 이 양반은 청문회 하면 점수 따는 양반이에요. 꽃꽃장수는 맞아? 꽃꽃장수 뭐 그 악수한 거 그 얘기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때.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달 후에 평양 가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하고 그 장관급 회담했잖아요.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평양에 2번 갔다 왔다는 게 다른 장군들하고 다른 느낌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비교적 유연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 경험 때문에요. 갔다 와보면 그때 인민무력부장 만났고 그때 실무대표로 간 게 정승조 지금 합참의장이고 저쪽에 김영철입니다. 천안함 배우라고 지목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안 갔다 온 놈이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싸움 이기는 것처럼. 아니 근데 제가 사실 뭐 미안해지죠. 아주 가까운 그 김장수, 김병관 그런 분들의 육사 선배이신 뭐 아는 어른이 계셔서 여쭤봤어요. 그분도 이제 꽤 뭐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던 분이었는데 했더니 김병관은 잘 모르겠고 김장수는 좀 아끼던 후배고 능력이 있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그 좋은 평가를 하는 그 군인이었구나 김장수 유령실. 아니 뭐 우리 김종 대 편집장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은 두고두고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자, 좀 부족한데요. 부족한 거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조만간 모셔서 다시 한번 제가 좀 6.25 특집이나 뭐 그럴 때 한번 모셔다가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요. 더 많은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매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저기 런칭을 아예 런칭을 해요. 런칭을. 출연료 안 준다고 또 말로 또 이렇게. 아니야 드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 좀 해보고. 한 번 더 조만간 한번 모시는 그러니까 거죠. 조만간 모셔서 얘기를 좀 충분히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정말 유익했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눈이 떠진다 그러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명성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당대 최고의 국방 전문가다. 왜들 이러십니까? 제가 제일 TV 토론에 같이 나가고 싶은 분이 우리 이철희 소장님. 서로 존재 자체로 여러 번 얘기하고 한 번쯤 받았어요. 또 우리 또 같이 청와대 동지도 계시고. 우리 또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아까는. 아니, 내가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어제 유명하신 분이고 저는 미간 말찍이 근데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팟캐스트 묶이고 막 딱이에요. 일관성 있으시고 아주 사례 풍부하시고. 이 친구 나가면 우리 잠시 여기 좀 고정으로 좀 합시다. 좋은 우선. 생각. 예. 제가 잘하실 경쟁사에 이미 고정 패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경쟁사 없어요?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쉬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두 분 고생하셨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